필요한 성능 기능들이 균형감 있게 잘 넣어져 있다 보니까 다른 노트북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델 노트북을 사용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안녕하세요, 리뷰하는 개발자입니다. 가끔씩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저는 어떤 노트북을 사용할까요? 바로 델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리뷰하는 개발자가 델 노트북을 선택한 이유 가볍게 설명드려볼까 합니다. 들어가기 전에 저는 노트북이 한 대는 아니고요, 용도에 따라서 제 마음에 따라서 여러 노트북을 사용하는데요, 가볍게 들고 다니는 용도로는 그램을 사용하고 있지만 코딩이나 영상 편집 등의 메인 작업할 때는 바로 이 델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기종은 델 2021 16 인스피론 7610이고요 램은 32기가를 장착했습니다. 올해가 되자마자 구매를 하였으니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들진 않았어요. 저는 한번 사면 기기를 오래 사용하는 편인데 이전에 쓰던 노트북이 수명을 다해서 급하게 이 노트북을 구매하였습니다. 제가 샀을 때 가격이 200만원 초반이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, 나름 고가의 노트북이죠. 왜 굳이 200만원이나 넘는 노트북을 구매했을까요?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가격입니다. 가격 비싼데 왜 이유가 가격이야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, 이 기종은 2021년 7월에 출시된 제품입니다. 제가 살 당시 판매가가 230만원이었고요 지금은 219만원으로 조금 떨어졌어요. 판매가가 10만원 정도 떨어진 거면 델이 가격을 잘 관리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런데 그때 할인이 많이 들어가서 거의 200만원에 살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쓰다 마음에 안 들어서 중고로 판다고 해도 이미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크게 손해보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제가 가끔씩 브랜드 노트북들의 큰 할인폭을 찾게 되면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. 저렴한 타이밍에 사서 사양료만 내고 쓰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내놓아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? 두 번째 이유는 균형감입니다.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 기본 사양은 CPU 인텔 코어 i7 11세대, SSD 512GB, 램은 32GB, 그래픽카드는 RTX 3060 6GB, 무게는 1.9kg, 윈도우 11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능을 더 보면 해상도도 3072, 1920, 3K이고 디스플레이가 16:10 비율로 일반 노트북의 16:9 비율보다 높이가 좀 더 깁니다. 그 높이의 차이만큼의 디스플레이가 더 길게 빠져있기 때문에 스크롤을 내리지 않고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의 양도 더 크겠죠? 심지어 안티글레어까지 적용돼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. 또한 썬더볼트 포트가 있어서 PD 충전이 가능합니다. 굳이 무거운 충전용 어댑터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. 무게도 1.9kg으로 안 무겁다 할 수는 없지만 2.3kg 넘는 그런 노트북들보다 낫고요, 배터리도 36Wh라 6시간 정도는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런 편리한 기능까지 쫙 들어간 노트북을 찾다 보시면 생각보다 없다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. 또한 델은 프리미엄 서포트 서비스를 1년 정도 제공해서 나름 좋은 A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, 그 기간도 추가 결제를 통해서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. 뭐랄까, 여기서 가격만 더 다운시켜주면 이만한 노트북이 없는 느낌이랄까요? 필요한 성능 기능들이 균형감 있게 잘 넣어져 있다 보니까 다른 노트북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델 노트북을 사용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세 번째 이유는 발열입니다. 고성능 노트북, 게이밍 노트북들은 왜 크고 무거운 걸까요? 여러분,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머리가 어떻죠? 네, 뜨거워집니다. 기계도 똑같아요. 고성능, 즉 일을 많이 시키게 되면 노트북도 열이 계속 증가합니다. 열이 나고 식지 않으면 하드웨어가 손상이 가게 되고 노트북의 수명 자체가 단축돼요.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나 노트북을 살펴보시면 선풍기를 틀듯이 열이 나는 곳에 팬을 설치해서 그 열을 식혀줍니다. 그런데 고성능 노트북은 하는 일이 많다 보니 열이 더 많이 나거든요. 그래서 팬이 더 크게 많이 들어가야 하고 당연하게도 공간이 넓게 필요합니다. 휴대성과 디자인을 포기하는 게이밍 노트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두 번째 이유도 균형감을 얘기했는데요, 이것도 좀 비슷합니다. 그런데 델은 발열을 나름 균형 있게 잘 잡아놨어요. 코딩이나 편집하면서 CPU 코어 온도를 측정해봐도 40에서 70도로 왔다 갔다 해서 나름 잘 설계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물론 그래서 전혀 열이 안 느껴지냐? 그건 아닙니다. 노트북 키보드 쪽이 뜨겁다 느껴지는 일은 없지만 대신 키보드 위쪽 헤드 부분이 작업할 때 좀 뜨겁습니다. 그래도 키보드 치면서 손에 열이 나는 느낌이 없으니까 안심하세요. 네 번째 이유는 용도입니다. 사실 코딩만 할 노트북을 산다고 하면 i5 이상의 CPU에 램을 많이 끼운 노트북이면 그렇게 부족함은 없어서 가벼운 그램이나 더 저렴한 노트북을 선택해도 됐어요. 하지만 저는 영상 편집도 해야 됐기 때문에 프리미어를 돌릴 수 있는 그래픽카드와 노트북의 디스플레이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픽카드는 사실 TCP가 65W라서 게이밍 노트북과 비교하면 그렇게 전기를 많이 할애하진 않아요. 거기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. 하지만 4K 파일들을 편집한다거나 이러면 VRAM이 중요하거든요.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엔 그래픽카드에 VRAM이 6기가 정도 달려있어서 크리에이터들에게는 혹할만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고 저도 마음이 더 움직였어요. 심지어 게임도 하기가 괜찮아요. 배그를 플레이할 때도 옵션 타협 없이 60프레임 정도는 유지를 시켜주더라고요. 배그보다 저사양 게임은 풀업으로 충분히 잘 들어가겠죠? 이 정도면 일하다 가끔씩 다 던져버리고 게임도 딱 할 수가 있는 거죠. 아주 매력적입니다. 그래서 델이 짱이냐? 그건 아닙니다.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. 일단 노트북이 내부 구조의 한계 때문인지 소음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. 옛날에 쓰던 MSI 노트북의 소음이 워낙 커서 그때와 비교하면 이것도 양반이다 싶긴 하지만 조용한 노트북을 원래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왜 이렇게 노트북이 돌아가는
소리가 나지?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. 그리고 저는 터치패드를 사용하지 않는 편이거든요. 그런데 이게 키보드에서 터치패드를 끄는 단축키가 없어요. 설정에 들어가서 꺼야 해서 온오프가 좀 불편합니다. 결론을 내보자면 가격 대비 성능은 좋았어요. 하지만 어찌 보면 휴대용과 고성능의 중간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무게도 가볍지 않고 또 완전 최고 사용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니라서 저같이 밸런스 있는 노트북이 필요한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. 델 노트북 중에서 나름 현재 가격 대비 가성비의 노트북들을 정리해서 댓글로 달아놨습니다. 관심이 있으시면 댓글 보시면서 어떤 노트북이 필요하신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